이번 주부터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어요. 선생님이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도 힘내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학습지 8쪽을 여러분 펴주시고요. 교과서는 29쪽을 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은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원소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자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원소와 원자를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소는 쉽게 말해서 성분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원자는 알갱이, 즉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분은 원소, 그다음에 한 개, 두 개 셀 때 뭐 수소 원자 한 개, 뭐 산소 원자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알갱이를 셀 수 있는 그거는 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원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원소라고 하는 건 거기 밑줄 쳐보세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더라.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이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발견한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 110여 가지 정도가 되고요.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죠. 이러한 원소를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기율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카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카드 중에서 이제 수소가 그려진 카드가 있고 헬륨이 그려진 카드가 있고 뭐 리튬, 뭐 베릴륨 이렇게 카드들이 있다고 해요. 이 카드를 내가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나열을 해봤을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3개마다, 뭐 7개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나는 걸 주기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낸 게 주기율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주기율표를 최초로 이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30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왼쪽에 보면 멘델레예프라고 나와 있죠. 이 멘델레예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열을 했냐면은 상대적 질량,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에 따라서 누가 누구보다 더 무거운지 이제 상대적인 질량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몇몇 것들은 이제 맞는데 몇몇은 이제 어떤 주기성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는 과학자들이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다가 현대의 주기율표는 여기다가 별표 좀 해주세요. 현대의 주기율표.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상대적 질량보다는 원자 번호로 하면 어떨까?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기준으로 나열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괄호에 뭐라고 쓰시냐면은 원자 번호라고 써주세요. 원자 번호. 거기 밑에 표가 밑에 있죠? 거기 써줍시다.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자. 그럼 원자 번호가 뭐냐? 원자 번호 1번은 수소, 2번은 헬륨이라고 이제 우리 교과서 30쪽, 31쪽을 보시면은 번호가 다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번호가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는 또 어떻게 정해지냐? 양성자 수로 정해지죠.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니까 1번이라고 하자. 헬륨은 양성자가 2개니까 2번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양성자 수가 기준이라는 거. 이제 그래서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다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대요.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것을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율표는 우리 교과서 30쪽, 31쪽을 봐도 되고요. 우리 학습지 9페이지에 또 필기를 할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괄호에 뭐라고 쓰시냐면은 족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발이 아니고요. 족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족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 그 아마존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이제 여러 부족이 나오거든요. 뭐 조회족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부족 같은 거 얘기할 때 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족이랑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한 족으로 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기율의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1쪽부터 18쪽까지 이렇게 있더라.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주시냐면 주기라고 써줍시다. 주기는 주기율표가 있는데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자. 가로줄. 그래서 1주기부터 이제 7주기까지 있다. 1주기부터 7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이제 왼쪽과 가운데는 주로 금속 원소들이 배치가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에는 주로 비금속 원소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기율표 이제 설명을 좀 대충 해봤는데 진짜 주기율표 한번 우리 그려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학습지 9쪽 한번 볼게요. 9쪽을 보시면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교과서 우리 30쪽, 31쪽을 참고해도 되고 선생님 필기하는 거 보고 써도 괜찮겠어요. 학습지 9쪽을 보시면은 이런 표가 있는데 여기서 대각선이 있죠. 이 대각선부터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족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주기라고 써줍시다. 원래 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질이 비슷한 걸 족이라고 하는데 1쪽부터 1, 2, 3, 4, 18쪽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주기는 1부터 이제 7주기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4주기까지만 써놨어요. 교과서 31쪽 보시면은 7주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기라고 하는 건 이제 전자 껍질 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자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을 자로 그어주면은 좋겠어요. 이 부분은 원소가 없는 부분이라서 여기를 그어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원자번호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원자번호 1번 누구더라요? 네, 수소 이렇게 써주시고요.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2번은 헬륨, 다음에 리튬, 베릴륨 3번, 4번, 다음에 B는 붕소 5번, 다음에 C는 탄소고 6번, 다음에 질소는 7번, 다음에 산소는 8번, 다음에 9번은 옛날에는 불소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플루오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플루오린. 다음에 10번은 네온 사인 할 때 네온, N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써주시고 11번, 12번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는 이제 없는 자리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알루미늄 13번. 다음에 규소 14번. 다음에 이거는 P라고 쓰고 인이라고 읽어요. 인 15번. 다음에 16번은 S라고 쓰고 황. 다음에 17번은 Cl이라고 써주시고 염소예요. 염소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음에 18번은 아르곤이라고 써주시고요. 다음에 19번, 20번 남았죠. 19번,
20번. 그래서 칼륨, 칼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부터는 21번, 22번, 23번 이렇게 학습지에 쓰여져 있죠. 스칸듐, 뭐 타이타늄, 버나듐, 뭐 크로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때는 여기까지 다 외웠었거든요. 여러분은 20번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색깔펜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색깔펜, 색연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우리 어디를 색칠을 해보냐면은 여기 리튬 베릴륨부터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요. 여기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노란 색깔. 이 친구들이 뭐냐면 아까 주기율표상에서는 성질의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했는데 얘가 뭐냐면은 금속이라고 써주세요.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금속 원소,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 여기는 금속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비금속인 것도 있겠죠. 비금속. 여기 표시 한번 해봅시다. 비금속.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비금속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 탄소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인 그리고 여기 AS 셀레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이 원소들은 바로 비금속이다. 비금속이라고 써줍시다. 다음에 나머지 있죠. 나머지 여기 붕소 그리고 규소 규소 다음에 저마늄 옛날엔 게르마늄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저마늄이라고 해요. 저마늄 또 비소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중금속이라고 써줍시다.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가지거나 또는 중간 성질, 그걸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 안 한 거 있다. 미안. 여기 파란 색깔 수소도 비금속.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같은 족끼리는 성질이 비슷하죠. 단 여기서 1족에서는 수소는 예외예요. 수소는 예외고 이렇게 1족은 이제 금속, 2족도 금속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13족, 14족, 15족, 16, 17, 18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세로줄끼리 뚜렷하게 성질이 비슷한 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뭐 1족이나 2족 같은 경우는 금속이 이제 다 금속으로 이렇게 같은 족끼리는 성질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17족 같은 경우 플루오린, 염소, 브롬 이런 것들도 이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게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현대의 주기율표다. 그러면 밑에 원소의 분류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주기율표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 작성한 주기율표를 가지고 이제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 중금속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소는 크게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그리고 중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에서 밑에 표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하더라. 그리고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인데요. 단 수은은 예외예요. 수은은 액체 상태고요. 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 금속 같은 경우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죠. 광택도 있다. 광택도 있더라.
그래서 금속의 예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9페이지에 그림 봐도 되고 교과서 31쪽을 보시면은 우리 샤시 있죠. 알루미늄 샤시.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주시냐면은 알루미늄이라고 써주시고 알루미늄은 이제 가볍고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어서 네, 창틀이나 지붕 재료 등 건축 자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에서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단 수소는 예외적으로 왼쪽에 위에 있더라. 다음에 실온에서는 대부분 기체나 고체 상태입니다. 기체나 고체 상태. 그리고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작은 편이고요. 광택도 거의 없더라. 광택도 거의 없다. 어디에 사용되냐? 우리 비금속 중에서 우리 과자 먹을 때 과자 보면은 좀 과자, 봉지 과자 있죠. 봉지 과자 되게 빵빵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 충전 포장이라고 써 있죠? 네, 질소 충전 포장 이런 거 할 때 쓰이더라. 다음에 우리 중금속 있다고 했는데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 또는 금속의 성질, 비금속 성질을 둘 다 띠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붕소, 거기 예에다가 써주세요. 붕소, 그리고 미안. 붕소, 다음에 규소, 다음에 저만유, 다음에 비소. 여러분이 주기율표에서 원소기호를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붕소 원소기호 뭐더라요? 네, B, 규소는 SI, 저마늄, GE, 비소, AS죠. 네, AS. 네, 이렇게 참고로 써주시고요.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확인 문제 1번.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소들을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배열한 표를 뭐라고 할까요? 네, 주기율표. 다음에 2번. 다음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하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 문제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학습지 10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다음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하시오라고 했는데 먼저 금속 한번 찾아봅시다. 금속에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뭐뭐 있나요? 네, 마그네슘이랑 불이랑 칼륨이 있죠. 다음에 비금속, 다른 색깔로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비금속은 산소랑 헬륨이랑 황 이것들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 괜찮았나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